체험 위주의 교육 훈련을 강화하고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어집니다. 대한민국 교육에 새 바람이 분다. 새로 발표된 2015 개정 교육과정.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 바로 확인해 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어린이 안전사고, 어른에 비해 부족한 아이들의 대처 능력 때문인데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교육이 필요한 시점. 울산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주 특별한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는데요. 실제 위급 상황에 대비하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안전교육 지정 학교로서 학생들이 보다 쉽고 빠르게 이해하도록 이론 수업이 아닌 체험 위주의 학습을 하는 건데요. 체험 활동으로 흥미와 집중력을 높이니까 수업 효과는 물론 반응도 뜨겁습니다. 수업이 학교 말고는 재밌겠네요. 다른 데서는 안전을 배울 시간이나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학교에서 하면은 나중에 도움도 될 것 같아요. 안전교육도 우리한테 공부보다 더 유익하고 많은 도움을 주니까 공부보다 더 공부다운 공부인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여러 위기 상황에서 필요한 실질적인 대처법을 익히도록 다양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안전교육이 일회성이나 또 행사성으로 진행이 됐는데 학생들이 좀 더 체험을 통해서 체득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또 안전교육이 요즘 더 강조되고 있습니다.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는 전국의 초등학생들이 이러한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한글 교육을 강화해 꼭 필요한 학습에 집중하도록 했습니다. 중학교 과정에서는 학생들이 진로를 탐색하고 체험 중심의 교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유학기제가 시행되는데요. 또한 소프트웨어 교육을 강화, 정보화 사회의 맞춤형 인재 양성에 앞장섭니다. 중학교 교육 과정에서는 다양하고 흥미로운 학습을 통해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한 겁니다. 진로 탐색이 가장 필요한 고등학교 과정. 하지만 대입 준비로 인해 많은 경험을 하기는 어려운데요. 이제는 수능 점수가 아닌 학생의 재능과 가능성을 평가하는 제도, 입학사정관제로 대학 진학이 가능한 시대가 됐습니다.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지원해 원하는 대학교에 당당히 합격한 이승준 학생. 자기의 꿈에 관해서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했다, 이런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활동에서 보여주고 거기다가 성적이 뒷받침되면 합격할 수 있는 전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좋아하는 기계에 대한 경험을 쌓는 건 물론 다양한 분야의 교내 활동을 하며 자신만의 이력을 완성시킨 승준 학생. 그 노력의 결과로 좋은 평가를 받아서 평소 꿈꿔온 대학교에 합격하는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지금은 함께 입학사정관 전형으로 합격한 학생들과 후배들을 위한 멘토링 활동을 펼치고 있는데요. 자신들처럼 후배들도 다양한 경험을 하며 꿈을 찾도록 돕기 위해서입니다. 참 의미 있네요. 되게 공부 잘하는 친구들만 쓸 수 있는 전형이라고 흔히들 많이 알고 계세요.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한테도 훨씬 더 활동과 공부가 어우러진다면 좋은 시너지를 내서 더 좋은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후배들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한 고등학교. 이곳에선 학생들의 진로를 찾기 위해 함께 노력 중입니다. 바로 2014년부터 운영되고 있는 5차원 전면교육.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인간관계까지 능력 향상에 필요한 5가지 요소를 발전시키는 것이 주요 활동인데요. 주어진 과제를 꾸준히 실천하며 진로 탐색을 위한 밑거름을 다지는 겁니다. 확실히 5차원 교육을 하게 되면서 제가 뭘 더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고를 알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진로와도 연관이 돼서 그걸 찾는 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선생님도 5차원 전면교육에 아주 적극적입니다. 학생들에게 이제 진로 탐색에서 중요한 거는 목표를 잡을 수 있도록 어떤 자신을 되돌아봐주게 하는 것, 이게 1차적인 목표고, 본인이 발휘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것, 그게 이제 5차원의 최종 목표죠. 이러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의 혜택 역시 모든 고등학생들이 받을 수 있도록 변화가 시작됩니다. 공통과목을 개설해 기본 지식을 습득하도록 돕고 적성에 맞게 진로 선택 과목을 고르도록 하는데요. 또 하나, 연극 과목을 개설해서 모든 학생들이 예술적 소양을 키울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다채로운 수업을 구성했습니다. 새로운 교육 과정으로 앞으로는 배움이 즐거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시험과 점수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학교. 그곳에서 이끌리고 떠밀리며 살아가는 대한민국 중학생. 따분하고 학교 오는 게 막 마냥 즐겁지는 않은 그래요? 성적순으로 판단하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 스트레스가 이렇게 좀 많이 생겼어요. 스트레스 받죠. 많이 받죠. 예. 우리 아이들은 어떤 저희도 꿈을 꾸고 있는 걸까요? 장래희망이 없다는 중학생은 약 31.6%. 슬프네요. 공부에 지쳐 꿈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가장 큰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아이들의 웃음이 끊이지 않는 학교가 있습니다. 바로 나를 찾고 꿈을 찾아주는 학교. 꿈꾸는 학교를 찾아가 봅니다. 학생들이 교실을 비워놓고 찾는 곳이 조금 엉뚱한 곳입니다. 외삼중학교에서 진로 체험하러 왔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진로 직업 탐색의 시간으로 한의원을 찾아 한의사의 세계를 체험해 보기로 한 건데요. 이전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활기찬 모습들이죠. 풀맛 나요. 저마다 막연하게 생각했던 꿈들을 꺼내 부딪히고 경험해보는 소중한 시간. 어쩌면 누구에게는 미래의 꿈을 향한 첫걸음이겠죠. 완전 신기하다. 자, 여기 약품 출구장이에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원하는 직업이 무엇인지 그 과정에서 스스로 공부의 필요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요. 이런 직업도 있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잘 알았어요. 아무래도 아직 꿈이 확정된 게 아니니까 많은 경험을 해볼수록 좋으니까 한의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직업인 것 같다는 거를 이번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아요. 2016년 올해 전국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자유학기제. 정규 교육과정 중 한 학기는 시험의 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아 나서는 건데요. 주요 과목을 충실히 이행하되 이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폭넓은 기회를 주도록 재구성됐습니다. 학교 올 때마다 스트레스 받아하고 하는 학생들도 많은데 이제 자유학기제 하면서 학교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나 이런 체험 활동들을 하고 나니까 학생들이 학교에 오는 것 자체를 더 좋아하고 열심히 수업도 참여하고 있는 것 같아요. 변화를 몸으로 느끼나 봐요. 놀라운 변화죠. 자유학기제를 통해 벌써 꿈을 향해 한 발짝 나아가는 아이도 있습니다. 바로 디자이너가 꾸민 16살 정훈군. 옛날에는 과학 쪽으로 가려고 생각 중이었는데요. 자유학기제를 하고 나서 미술 쪽에 재능이 좀 발휘되는 것 같아서 미술 쪽으로 가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 꿈에 다가가는 아이의 달라진 모습에 엄마도 많이 놀랐답니다. 내성적이면서 B형이면서도 A형 같은 B형? 되게 많이 소극적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자기가 뭘 잘하는지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또 하려면 얼마만큼 자기가 노력해야 되는지 구체적으로 생각이 잡혀지는 것 같더라고요, 아이가. 꿈을 위해 봄방학에도 학교를 찾은 정훈군. 그런데 정훈이뿐만이 아닙니다. 아이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을 찾기 위해 모였다는데요. 여기 쉼터가요. 저희 동아리 애들이랑 같이 목주기도 하고 해서 만든 쉼터예요. 폐허처럼 버려진 공간을 바꿔보겠다는 자발적인 활동에서 이뤄진 쉼터 프로젝트. 아이들 손을 거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그동안 재능을 보여줄 수 없었던 아이들이 자유학기제를 통해 빛을 발한 거죠. 좋은 문장 우리 첫 번째로 배울 건데. 꿈꾸는 학교에 꿈꾸는 아이들. 그런데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아이들이 알아서 공부를 합니다. 이건 무슨 뜻이지 여기까지? 난 몰라. 난 몰라. 이걸 이프는? 만약. 인지 아니야. 나중에 만약 읽었어. 높은 성적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교실. 꿈을 향한 진짜 공부의 재미를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캠페인 같은 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웃게 만들자는 거지. 길가에 가다가 겁나 뜬금없이 웃으면 재밌잖아. 아니 근데 현재 시선이 그래. 자유분방한 거. 원하는 거는 그냥 말해서 그게 건의사항으로 되면 이제 애들이랑 다 같이 풀어나갈 수 있는 거. 그래요. 어른들의 손에서 벗어난다는 느낌 때문에 좋았어요. 우리가 아는 학교의 모습이 아니네요, 누군가가 정말. 시키는 대로 끌려가던 아이들은 이제 친구들과 함께 스스로 걷는 법을 배워나가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소중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진로 탐색을 하고 자기 재능 발견해서 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경험을 많이 해봤으면 하는 그런 자유학기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개발, 주소, 하얀 도화지, 혁명, 정류장, 계단, 인생 찾기. 꿈과 끼를 찾아가는 시간. 자유학기제를 통해 아이들의 꿈이 자라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히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네네. 뭐 이대로만 된다면은 참 이상적일 것 같아요. 아이들이 정말 좋아하잖아요. 아는 만큼 저희가 또 궁금한 점도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육부의 이영 차관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좀 자세히 저희가 오늘 여쭤볼 텐데요. 네. 일단 개정되는 이 교육과정 언제부터 적용되나요? 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2017년, 예.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의 경우에는 2018년에 적용이 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많이 설명하셨던 자유학기제는 올해인 2016년에 모든 중학교에서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 이제 초등학생이니까 예. 초등학교 교육과정을 좀 유심히 보게 되던데 그렇죠. 1, 2학년에 수업 시수가 좀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아이들에게 좀 좋게 변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교수님 어떻게 보시나요? 네, 수업 시간이 주당 한 1시간 정도 더 늘어나서 연간 한 그래요? 64시간 정도 늘어났는데요. 네, 힘들어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좀 부담스러워 할 수는 있습니다만 네. 그 늘어난 시간은 사실 선진국에 비하면 사실 그렇게 많이 늘어난 건 아니라 오히려 더 그래요? 적은 시간이고요. 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정말 중요한데 예. 바로 체험적인 그런 창의적인 학습 활동으로 채워진다면 그게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아마 바뀔 거라고 기대가 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예. 네. 자, 이윤성 씨는 어떤 점이 가장 인상적이셨나요? 저는 사실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정말 인상 깊이 남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요? 이제 저희 딸 아이가 예. 첫째가 이제 5학년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중학교에 대한 자유학기제가 많은 관심이 생기는데 사실 요즘에 너 뭐가 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잘 모르겠다는 말이 횟수가 점점 늘어졌어요. 맞아요. 잘 예. 모르겠다고 얘기를 해요. 예. 근데 이제 자유학기제를 실시를 하면서 직접 체험을 하면서 또 한의원에 가가지고 교복 입고 학생들이 수업을 하더라고요. 저희 때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잖아요. 근데 저로 인해서 아이들이 꿈과 희망을 뭔가를 찾아서 목표 의식을 가질 수 있다라는 그 계기가 생긴다라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네. 아닌 게 아니라 저희 초등학교 다닐 때도 장래희망 조사하면 절반은 과학자였고요. 절반은 대통령이었습니다. 이게 대통령 못 되셨네요. 대통령이 한 명밖에 없다는 걸 그때는 몰랐던 거죠. 예. 아무튼 남이 얘기하니까 그냥 따라가게 되는 셈이었던 것 같은데 자신에게 가장 맞는 꿈이 무엇인지를 중요하죠. 찾는다는 것 정말 중요한 것 네.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남들이 가지 않는 자신만의 길을 개척해서 성공적인 지금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분이 와주셨습니다. 이랑주 비주얼 머천다이저 연구소 대표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비주얼 머천다이저 이거 참 생소합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꿈을 갖게 되셨어요? 뭐 비주얼을 그러니까 머천다이징을 비주얼로 보여준다는 얘기인데요. 예. 저는 어렸을 때 집안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 부모님이 은행 가면 돈이 많으니까 넌 은행원이 되라 이렇게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주산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은행원의 꿈을 접고 뭘 할까 고민을 하던 중에 우연히 백화점을 쓱 지나가는데 여름에서 겨울로 확 바뀌어 있는 거예요. 모든 진열과 디자인이. 예. 그런 사람들이 비주얼 머천다이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을 진학을 해야 되겠다, 관련 네. 학과로. 예, 근데 예. 상업반에서 대학을 진학하려면 인문계로 가야 되잖아요. 몰래 책상을 들고 인문계반에 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그래요. 꿈이 생기니까 그렇군요. 열정이 저절로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예, 역시 즐겨야 본인이 그럼요. 하게 되는군요. 정말 하고 싶은 일을 찾은 거죠. 네, 예. 네. 고삼 엄마께서는 뭐 궁금한 거 없으세요? 아니 그냥 컨닝하려고 책상을 옮겼어도 저렇게 공부하고 싶어서 책상을 아니 그래도 저도 고3 엄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고입을 앞둔 엄마들이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서 학력이 떨어질까 봐 그게 제일 좀 걱정이시죠. 걱정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예. 차관님 어떠신가요? 네, 학부모님 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요? 실제로 지금 자유학기제를 이제 시범적으로 지난 2년 동안 시행을 했고요. 그 시행한 학교에서 우리가 어떤 학업 성취도가 어떻게 바뀌는가,
사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이 어떻게 바뀌는가를 다 조사를 했습니다. 예. 실제로 결과는 학업 성취도는 올라가고요. 그리고 사교육에 참여하는 것은 줄어드는 이러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예. 실제로 그 학생들이 뭔가 본인이 원하는 걸 하다 보니까 실제로 학업 성취도가 올라간 것으로 볼 수 있고요. 네. 학부모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필고사를 보지 않으니까 학생들이 전혀 공부를 안 하지 않을까 이런 그러게요. 걱정을 하시는데 네네. 실제로 어떤 과정에 대한 평가는 지속적으로 합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학습 동기가 아주 높아졌기 때문에 정말로 공부를 열심히 스스로 찾아가는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은 뭘까? 세계를 이끄는 1%의 인재들의 공통점은 바로 도전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 가장 유능한 사람은 배움에 힘쓰는 사람이며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또 많이 공부하는 것이 배움의 기둥. 꿈을 향한 열정과 노력이 세상을 놀라게 하고 창의적인 사고가 세상을 바꾸는 시대. 창의와 열정으로 새로운 융합적 가치를 창출할 줄 아는 창의 융합적 인재가 주목받는 세상이 도래했습니다. 그 도전이 반드시 성공한다는 보장은 없으나 그러한 노력들이 성공으로 자기를 이끌게 만드는 요소가 되는 것 같아요. 즐거운 감내의 도전해 보기를 바라고 꿈을 가지고 꿈을 키우세요. 배운다는 거는 꿈을 찾는 일 또는 어렴풋하게 찾은 꿈을 구체화시키는 과정인 것 같아요. 세상을 좀 더 낫게 만들 수 있는 뭔가 그런 건 없을까? 계속 새로운 꿈을 찾아보고 그게 저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이니까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상을 성장시키기 위해선 교육도 바뀌어야 한다.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찾아주고 배우는 즐거움을 깨닫게 해주는 시간. 즐거움, 배움. 행복한 배움의 길에 대해 이야기해본다. 네, 대한민국 교육의 새바람 2015 개정 교육 과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 샵 0600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한 점 올려주고 계십니다. 먼저 뒷번호 7781님이요. 자유학기제가 올해 전면 시행이 된다고 했는데 준비가 잘 된 학교와 잘 되지 못한 학교에 따라서 학생들 교육도 많이 차이가 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자유학기제 기간 동안에는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학교의 특색 그리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을 해서 교육과정을 편성, 운영을 유연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 처음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학교가 한 650여 개 있습니다. 네. 이제 이 학교의 경우 혹시 걱정하시는 일이 벌어질까 봐 이미 앞서서 먼저 잘했던 학교하고 1대1로 이렇게 매칭을 해서 이렇게 지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체제를 갖추어 놨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뒷번호 9075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고등학교 문이과가 없어지게 되면 대학 진학을 위한 선택적인 문과, 이과 교육은 사라지게 되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 하시네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문과, 이과 구분 없이 먼저 인문, 사회, 과학, 기술의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 과목을 이수합니다. 네. 이후에 이제 자신이 원하는 진로에 따라서 다양한 교육 과정을 선택해서 이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또 진학을 위한 선택 교육도 집중적으로 또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새로운 교육 과정을 반영한 수능제도 개편 방안을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요즘 또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갖고 있는 부분이 대학 입학 사정관제입니다. 입학 사정관제로 이번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진학한 진지홍 군을 스튜디오에 함께 모셨거든요. 네. 자,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쳐서 이번에 입학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학교의 교육 과정을 충실히 따라가면서도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제 진로에 관련된 분야의 활동들을 스스로 찾아서 한 것이 합격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학교 수업 시간에 사회적 자본에 대한 거를 배웠는데 이게 너무 제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어렵네요. 사회적 자본이 와닿았어요. 네, 정말 사회에 필요하다 생각해서 학교에서 제 나름대로 홍보 행사도 열어보고 또 교육청 경제 아카데미에 참가해서 이해되는 연구도 해보고 또 각종 외부 강연에 직접 연사로 참가해서 강연도 하고 또 소논문도 직접 작성해봤는데 이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합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공부를 해 나갔네요. 아니, 제 딸은 영화 감독이 꿈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네.
그래서 영화를 참 많이 보러 다니더라고요. 네, 아, 그것도 좋습니다. 아니 그런데 예. 사실 내신이 그렇게 좀 훌륭하진 않은데 그렇게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하면은 이렇게 성적이 좀 그렇지 않아도 들어갈 수 있는 뭐 그런 준비 과정이 좀 있을까요? 취지대로라면 그래야 될 텐데요. 저도 사실 어제 그 대학교 동기들과 MT를 갔다 왔는데 저희 동기들 만나보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많이 있지만 공부만 했던 애들은 거의 보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기존의 입시가 공부를 잘했던 학생을 뽑는 과정이라면은 지금 입학 사정관제는 앞으로 대학 가서 진짜 공부를 잘할 학생을 뽑는 전형이기 때문에 각종 활동들을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개발하는 게 중요하고 또 이런 활동들을 단순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 생활을 비롯한 각종 서류들에 충실히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승신 씨도 따님을 그냥 영화 보러 다니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러니까요. 좀 영화비도 좀 충분히 줄까요? 사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가 어떤 모습인지 알면 미리 공부하고 배우기도 참 쉬울 텐데요. 네, 시대에 따라서 이 원하는 미래상이 점점 변하고 있어요. 미리 알고 대처하면 참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인재가 앞으로 필요한지 석철진 교수님께서 자세히 알려주신다고 합니다. 네. 미래 사회는 어떤 인재를 원할까요? 과거의 인재와는 무엇이 다를까요? 미래형 인재는 사고 치는 사람이 인재입니다. 사고 치는 사람? 이게 과연 무슨 말인지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근면, 성실 이런 사람이 인재였습니다. 물론 산업화 시대에는 이런 가치가 중요하고 또 효과적이기도 했습니다. 요즘엔 30분 더 공부하면 배우자의 직업이 바뀐다. 이렇게 재밌게 그푼이 바뀌기도 했다고 합니다만 아직까지도 열심히 공부하자는 그 메시지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열심히 공부만 한다고 새로운 시대의 인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렇다면 어떤 미래가 우리 앞에 다가오는지, 우리 미래는요, 상상하지 못했던 것들이 현실로 구현이 되는 그런 새로운 시대입니다. 사물과 사물들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돼서 스스로 작동하는 그런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드론 아시죠? 드론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는 단순히 무인 항공 로봇 정도로만 생각했는데 이제는 이 드론을 활용해서 택배 서비스가 개발되고 물류혁명까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또 조명과 결합해서 새로운 무대 장치 활용도 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래학자 토마스 프레이가 드론의 192가지 사용법을 제시했습니다. 기계와 인터넷,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들이 융합이 되어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산업들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 누가 어떻게 이 드론을 이용해서 대박을 낼지 아무도 모르는 일이죠. 자, 그렇다면 창조 상품, 창조 서비스를 제공하는 분야에 더욱더 많은 인재가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드론이 192가지 활용법은 과연 어떻게 나올 수 있는 것일까요? 드론을 만드는 기술을 성실하게 그저 열심히 배운다고 될까요? 아니면 드론을 작동하는 법을 근면하게 머리를 싸매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일까요? 그러게요. 바로 드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어떻게 다르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이죠. 네. 열심히보다는 새롭게, 그리고 한 가지를 깊이 파는 것보다는 다양한 지식들을 폭넓게 연계하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인재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창의 융합형 인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의 융합형 인재에는 누가 있을까요? 과거에는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 사람을 들 수 있습니다. 그는 미술, 음악뿐만 아니라 과학, 수학, 해부학까지도 능통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그릴 때 이 엄밀한 수학적 비율을 활용해서 정확한 그림을 완벽하게 그려낸 것이죠. 다시 우리가 현재로 돌아와서 얘기하면 바로 이런 사람이 스티브 잡스입니다. 그는 스마트폰을 개발하기 전에 대학에서 타이포그래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타이포그래피는 서체 디자인 같은 것입니다. 활자 디자인이죠. 전혀 IT하고 상관없는 것 같지만 그가 만든 스마트폰의 그 글씨체 하나하나는 사람들이 가장 편하게
볼 수 있고 가장 아름답게 느낄 수 있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즉 사용자의 입장에서 가장 편하게 하겠다는 그 유저의 익스피리언스, 그 컨셉 하나 가지고 여러 가지 분야를 성립하고 하나의 제품 속에 녹여낸 것이죠. 그것이 바로 창의융합형 산물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바로 창의와 감성, 예술을 담당하는 이 운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논리와 계산, 분석을 주로 담당했던 좌뇌를 갈고 닦았던 그런 시대였다면 이제는 운의 기능도 함께 융합해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죠. 지금껏 세상은 좌뇌 중심형의 인재가 이끌었고 또 그런 인재들이 되어봤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학교의 교육도 역시 좌뇌 개발에 맞출 수 있을 수밖에 없었죠. 하지만 엘빈 토플러 같은 이 미래학자들은 산업화 시대에 공장처럼 붕어빵을 찍어내는 것 같은 그런 좌뇌형 교육은 이제는 사라져야 된다고 말합니다. 멋지네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울 것인가? 이것이 문제입니다. 굉장히 궁금하시죠? 예. 창의성은요, 머리를 쥐어 짜낸다고 절대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간혹 머리를 짜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게 네. 언제입니까? 바로 저녁 메뉴 생각. 즐겁게 메뉴를 생각할 때 다양한 생각들이 나오는 거죠. 창의력을 개발하려면 그래서 먼저 즐겁게 흥을 느끼는 재미가 있어야만 합니다. 흥미롭고 즐거워야지 어떤 것에 마음이 끌려서 관심을 갖게 되고 그 관심이 깊어지면 탐구를 하게 되고 탐구가 연구를 낳게 되고 그 과정에서 예리한 관찰력도 사물을 꿰뚫어보는 통찰력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런 것에서부터 즐거움에서부터 창의력이 나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수학을 굉장히 많이 우리 아이들이 어려워하는데요. 네.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재미없어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을 보시듯이 네. 이 피보나치의 수열로 만들어낸 그림입니다. 수학은 숫자이지만 숫자를 도형으로 바꿨고요. 그걸 직사, 정사각형의 꼭지점들을 잘 연결하면 이렇게 멋진 곡선이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소라의 단면 같은 그림들이 바로 수학적 원리에서 나오는 거고요. 수학의 바로 바이올린의 넥 같은 이런 멋진 도형을 만들게 되는 거고요. 또 우리 아이들이 좋아하는 아이폰의 로고, 애플의 로고도 역시 피보나치의 수열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겁니다. 예. 바로 이렇게 수학을 새로운 컨텐츠와 융합을 하면 즐거운 상상과 창의가 저절로 샘솟게 됩니다. 마치 이상적인 꿈을 꾸는 것 같지만 네. 이제는요 정말 바뀌었습니다. 즐겁게 공부하고 즐겁게 일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성공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열심히 공부 좀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시지 말고요. 좀 새롭게 생각해봐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만 합니다. 새롭게 생각해봐라 이렇게요? 네. 이제는 더 이상 학교가 열심히 공부하는 곳이 아니라요. 예. 생각을 고치는 곳, 생각할 사자를 써서 사 고치는 곳, 이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생각이 바뀌면 운명도 바뀌고 미래도 바뀌게 됩니다. 미래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우리 모두의 생각을 바꿉시다. 사 고쳐야 미래가 열립니다. 우리 모두 함께 할까요? 네. 사 고칩시다. 사 고칩시다. 여느 가정집과 다를 게 없는 풍경. 싸우게 했죠, 둘이. 얘 때문에. 좀 혼좀 냈지. 너무 게임만 하니까 그냥. 이 집의 고민거린 컴퓨터만 켜면 빠져들 듯 몰두하는 아들이었답니다. 뭐라 그래도 못 들어 이걸 얘기를. 못 듣고 그냥 컴퓨터만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아들의 특별한 컴퓨터 사랑에 든든한 지원군이 된 부모님. 이젠 심지어 아들이 자랑스럽기까지 하답니다. 근데 이렇게 노력을 해가지고 위에까지 왔다는 그런 기대는 못했죠, 당시는. 2015년 전국 기능 경기 대회에서 금메달 수상, 이야. 국무총 이상의 영예를 아는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대단하네요. 부모님의 골칫거리였던 이 모습은 알고 보니 꿈을 찾는 과정이었다는데요. 성원 군의 꿈은 조금 특별합니다. 저는 세계 최고의 해커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꿈이 해커? 무슨 말일까요? 해커가 그 범죄 조직 같은 해커도 있는데 저는 화이트 해커라고 해서 화이트 해커는 범죄를 저지르는 블랙 해커를 막는 IT 분야 최고 기술자인데요. 한국을 건드릴 수 없다 했을 때 그 이유가 나 때문이다 라는 것처럼 이렇게 세계 최고의 해커가 되는 게 꿈입니다. 꿈을 위해 하루 12시간 이상 컴퓨터 앞에서 버틴 데는 조력자인 학교 선배 최민우 씨의 역할도 한몫했습니다. 민우 씨는 국제대회를 제패한 수재로 당당히 대기업에 입사했습니다.
제 롤모델이자 이제는 경쟁자, 이제 더 뛰어넘고 싶은 그런 사람이죠. 일단 저도 이게 제가 해봤으니까 애들이 힘든 걸 많이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기특하고 네. 성공과 취업의 비결은 이들이 다니는 학교. 학생들이 대회에서 받은 상장들로 빽빽한데요. 어떤 비법이 있는 걸까요? 저희는 1학년 때는 기본 교육을 받고 2학년 때는 응용 교육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3학년 때는 맞춤 형식으로 해서 그 회사에서 요구하는 형태의 교육을 받고 가는 거가 일반 학교하고 좀 차이라고 볼 수 있죠. 학생들이 하고 싶은 공부를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취업률은 무려 92%. 대체적으로 일반 특성화고등학교는 기능직이나 또는 생산직으로 취업을 합니다. 그런데 본교는 기술직 그리고 연구개발직으로 높은 직무 수준을 요구하는 그런 회사에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 낮은 취업률에 도서관과 취업 박람회를 전전하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현실. 고등교육기관 졸업생 절반이 일을 못하고 있는데요. 반면 마이스터 고등학교의 평균 취업률은 무려 83.7%입니다. 그렇다면 마이스터 고등학교 출신들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의 만족도는 어떨까요? 직접 찾아가 들어보죠. 안녕하십니까. 오셨습니까. 1년, 2년 지나고 나니까 기존에 5년, 10년 근무했던 그런 인력만큼의 아웃풋을 낼 수 있는 가능성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기업의 직업교육 참여도가 높은 스위스. 체계적인 교육과정으로 낮은 청년 실업률을 타파하고 제조업 경쟁력은 높였다는데요. 우리나라 학교에서도 스위스의 앞선 직업교육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언뜻 봐선 다른 특성화 고등학교와 비슷한데요. 뭐가 다른 거죠? 저희 학교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일주일 동안 회사에 가서 실습을 한다는 장점이 있어요. 학교와 회사를 번갈아 다닌다고요?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도제식으로 공부한다는 겁니다. 기술은 초를 다투는 어떤 발전을 이루고 기술 교육하는 장비하고 현장에 사용하는 장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기술 교육은 현장에서 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또 일의 어떤 미스매치를 줄이는 큰 어떤 그 역할을 합니다. 고등학생 최수영 군이 사업장을 찾은 것도 수업의 일환인데요. 사업장에도 선생님은 있습니다. 여기 지각 현장 교사 김경섭. 반갑습니다. 현장에서 몸으로 익힌 노하우를 전수하는 선생님. 자, 이쪽은 네가 한번 펴봐. 이거를 학교에서 아무리 설명해줘봐야 머릿속에 잘 안 들어가진다고. 근데 현장에서 한번 실습해보면은 금방 배워지죠. 일찍 시작한 만큼 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이때까지 배운 기술을 토대로 명장이 되거나 더 큰 회사를 차리거나 뭐 그런 식으로 하고 싶어요. 좁은 취업의 문을 열어준 열쇠는 맞춤형 교육.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인재로 성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확실히 요즘은 이 현장과 동떨어진 교육이 아니라 현장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부터는 또 아는 교육에서 할 줄 아는 교육으로 바뀐다고 들었거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어떻게 진행되나요, 차관님?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단순히 어떤 지식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어떤 것을 실제로 할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미 자료 화면에서 보신 것과 같이 실제로 학교의 수업하고 현장에서의 실습을 결합한 형태로 운영하는 도제학교라는 것을 이미 시범 실시하고 있고요. 2017년에는 모든 공업계 특성화고에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말씀드린 대로 할 줄 아는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교육과정 자체도 국가 직무능력 표준이라는 어떤 직무를 중심으로 해서 교육과정을 전체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그 교육과정에 전면 이 국가 직무능력 표준 교육과정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재능도 있는데 실무 능력까지 겸비하면 어떤 곳에서든 쓰임새가 있는 그런 인재가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랑주 대표님은 실제로 이제 기업 운영하고 계시니까 취업할 때 어떤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이런 두 가지를 다 배운 인재라면 정말 마다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친구들이 스펙을 쌓느라고 이런 현장 경험을 체험하는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현장과
실무 교육이 같이 믹스가 된 교육들이 되게 필요한데 하루는 어떤 친구가 저도 비주얼 머천다이저가 되고 싶어요. 어느 학원을 다녀야 돼요 이러시더라고요. 학원을 찾았어요. 학원을 찾았어요. 근데 저는 학교 교육도 충분하니까 그 교육을 받고 굳이 더 배우고 싶다면 학원보다는 현장 경험을 더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저희 회사에 취업할 때도 현장 경험이 많은 친구들을 우선으로 뽑게 되더라고요. 대한민국 학생 인구 600만 명. 우리 아이들은 지금 교육에 만족하고 있을까요? 재미없어요. 공부만 하고 놀기는 조금밖에 안 하니까. 그래요? 새로운 수업 방식으로 학생들의 흥미와 성적, 2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한 초등학교의 수업 영상을 아이들에게 보여주었는데요. 저희 학교보다 재밌어요. 지루하지 않고 재밌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수업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교실 안을 가득 채운 노랫소리. 여느 수업 시간과는 달리 다들 즐거워 보이는데요. 지금은 공부하는 시간인데. 공부하는 시간? 네, 놀면서 공부하는 시간. 놀면서 그러긴 공부하는 한데 더 시간이래요. 재밌게 하는 것 같아요. 교과서보다 훨씬 더. 아이들이 보고 있는 것은 이거 동화책 아닌가요? 교재가 동화책이에요. 우리는 그물책 수업을 해가지고 이걸로 하는 거예요, 책은. 그물책 수업이라고 얘기해요. 가사에 맞게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미술도 되고 노래 부르니까 음악 시간이라 할 수도 있고 가사들이 책의 내용과 연관이 있으니까 국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야, 종합적으로 섞여 있네요. 그물책 수업은 교과서 위주였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동화책의 교과목을 접목시킨 창의적인 수업입니다. 동화책으로 국어도 하고 사회도 하고 과학도 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이 통합적으로 국어 시간도 이해하고 아니고 좀 더 사회 시간도 아니고 깊숙이 과학 시간도 아니군요. 생각하게 되고 적극적이고 즐겁게 수업에 참여하게 되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해요. 의미 있네요. 그물책 수업 덕분일까요? 수업에 임하는 아이들의 태도가 적극적으로 변했다고 합니다. 교과서 했던 게 좋아, 지금이 좋아? 지금이 더 좋죠. 이게 제일 좋아요. 그래요? 일단 아이들이 좋아한다는 이런 의미가 변화는 가장 크네요. 중고등학교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텅 빈 교실에서 무언가 열심히 설명하고 있는 선생님. 저희는 이런 수업을 거꾸로 수업이라고 부르는데요. 수업 전에 미리 영상을 간단하게 찍어서 내용을 올리고 학생들이 그걸 보고 오면 그걸 가지고 수업 시간에는 주로 문제풀이나 토론을 위주로 수업을 하고 있어요. 증가나 감소가 달라졌었죠. 그렇다면 거꾸로 수업은 어떤 계기로 시작하게 된 걸까요? 간단하고 쉬운 내용을 미리 집에서 하고 친구들과 선생님이랑 좀 더 어려운 문제를 교실에서 풀면 좀 더 시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기존과는 다른 방식의 수업, 학생들은 어떻게 느낄까요? 수진이는 요즘 거꾸로 수업 덕을 톡톡히 보고 있다고 합니다. 엄청 낮은 점수였지만 지금은 되게 많이 올랐어요. 엄청 많이. 기존과는 다른 거꾸로 수업. 아이들이 선생님의 영상으로 선행학습을 하고 학교에서는 실습과 토론 위주의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기존에는 그냥 선생님이 애들 듣든 안 듣든 혼자 진도 나가시기 굉장히 바쁘셨는데 이렇게 동영상 올려주시고 하니까 진도 속도도 맞춰서 갈 수 있고 또 선생님이랑 계속 대화하니까 친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애들이랑도 물어보고 이래서 되게 수학 시간 되게 재밌어요. 모든 게 긍정적이네요. 새로운 수업 방식에 걱정했던 어머니도 변화된 수진이의 모습에 이제는 안심입니다. 우리 수진이를 봤을 때는 우리 수진이가 수학을 우선 어려워했었는데 수학을 흥미를 느꼈다라고 볼 때에는 저는 좋은 수업이라고 우리 수진이한테 맞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들고 있어요.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새로운 교육 방식. 이 변화의 바람은 학생을 생각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됐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아이들을 더 잘 가르치고 아이들이 잘 자라게 할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해서 고민하고 아이들의 참여와 재미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선생님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연구하고 있다는데요. 아이들을 위하는 것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교사로서 내가 잘하고 있구나, 내가 열심히 살고 있구나, 정말 궁극적으로는 나를 위한, 내가 재밌어서 하는 건 것 같아요. 그래서인지 창의융합형 수업에 참여한 학생, 교사, 학부모,
90% 이상이 수업에 능동적인 참여를 했다고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창의융합형 인재는 학교, 학생, 학부모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위한 노력, 바로 지금 이곳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아이들 표정이 바뀌었어요. 아이들이 이렇게 즐겁게 수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말 반갑고 네. 앞으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학교도 변해야 되지만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우리 엄마들이 변해야 되겠다 반성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예. 아이가 머리 아프다 그래서 병원을 찾아갔는데 선생님께서 당분간 학원 다 중단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 그랬어요? 아이가 그런 치열한 경쟁 속에서 과한 스트레스가 정말 컸었나 봐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동네를 이사를 했거든요. 네. 부모인 저도 변화가 정말 중요하지만 전반적으로 사회의 변화가 좀 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큰 결심하셨네요, 정말. 이제는 정말로 우리 교육을 아주 완전히 바꿔야 할 때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야기한 대로 창의융합형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실제로 학생들이 참여하고 학생들이 즐거워하면서 자신의 꿈과 끼를 찾아가는, 그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실제로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고 그게 또 사회의 수요에 맞는 이러한 형태로 교육이 변화해야 된다. 이러한 것을 우리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제 작은 바람은 학부모님들도 이러한 교육부와 학교의 교육 변화 노력에 동참하시고 보다 높은 신뢰를 보내주셨으면 하는 것입니다.